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전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발목이 붓거나 얼굴이 푸석해 보이고 속이 더부룩해서 밥맛도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원인이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콩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쉰을 넘긴 이후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검은콩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어떤 분들은 검은콩을 먹고 더 건강해지고 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한 가지 공통된 장면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검사 수치를 들여다보면 신장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공통적으로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었습니다. 나는 몸에 나쁜 건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약을 멀리하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되도록 피하고 자연에서 난 음식이야말로 사람 몸을 살리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는 걸 느끼신 뒤부터 아침마다 빠짐없이 챙기기 시작한 음식이 검은콩이었습니다. 이분은 대충 드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국산 서리태를 고르고 하루 전날부터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마다 정성껏 삶고 갈아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검은콩 음료 한 잔, 점심과 저녁에는 콩을 섞은 밥, 반찬으로도 콩을 졸인 음식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통증 때문에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 신장 안에는 작은 결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하지 않았고 남들 귀찮아서 안 챙겨 먹는 검은콩을 1년 가까이 꾸준히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내 몸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검은콩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바쁘다 보니 검은콩 가루를 우유에 타서 한 번에 마셔버리는 습관, 콩밥을 지어놓고 짭짤한 김치나 젓갈을 꼭 곁들이는 식사, 단백질 보충을 위해 콩밥 위에 고기를 올려 드시는 식단. 젊을 때는 이런 식사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흔을 지나고 쉰을 넘기면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꽤 진행될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은콩과 함께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검은콩을 부담 없이 보약처럼 먹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바로 검은콩과 우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검은콩도 좋고 우유도 좋은데 왜 이 둘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거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따로 먹을 때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건강 이미지와 실제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단백질과 미네랄을 처리하는 능력도 점점 느려집니다. 검은 콩에는 인 성분이 비교적 풍부하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소화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이 조합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이후에는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기 쉬워집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검은 콩 음료를 우유에 타서 드신 날이면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묵직한 느낌이 오래 가는 분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이 조합이 부담이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이라면 이 부담이 반복될수록 몸은 조금씩 지쳐갈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고 싶다면 우유보다는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습관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리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꾸신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검은 콩과 고기의 조합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검은 콩과 우유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찜찜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검은 콩과 조심해야 할 조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 없이 실천하고 있는 조합, 바로 검은 콩과 고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진료실에서도 늘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선생님, 콩도 단백질이고 고기도 단백질인데 같이 먹으면 더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식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콩밥 위에 고기 반찬 하나 얹어 드시고 오늘은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일수록 이 조합을 더 신경 써서 챙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물건을 정성껏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지요.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과 고기는 각각 훌륭한 식품이지만 같은 끼니에 같은 방식으로 먹을 때 흡수 과정에서 서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미네랄과 잘 결합하는 성질을 가진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평소에는 나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기력을 유지하고 어지럼증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고기를 늘 한 끼에 함께 드시면 이 미네랄들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다른 성분들과 엉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힘들게 장에 도착한 영양소가 문 앞까지 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고기도 먹고 콩도 먹는데 몸은 점점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왜 항상 피곤할까요? 이럴 때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조합과 타이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장과 신장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몸에 남아서 도움이 되기보다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식적으로 고기와 콩을 함께 드십니다. 이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특히 신장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큰 무리 없이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쉰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과 고기를 한 끼에 듬뿍 먹는 식사가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신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검진을 해보면 신장 기능 수치가 경계선에 와 있는데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같은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참을성이 너무 좋은 장기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참고 있다가 한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은 콩과 고기를 절대 같이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고기를 드시는 날에는 콩의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콩은 다른 끼니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같은 끼니에 드시더라도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흡수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잦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분들은 콩과 고기를 늘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이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서 충분히 검은 콩을 부담 없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먼저 조심해야 할 조합을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장 바꾸기 어려워하실 조합을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짠 반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조합이 중년 이후 신장에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아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검은 콩과 우유, 그리고 검은 콩과 고기의 조합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주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몇 사람의 식습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밥상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짠 반찬의 조합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간장으로 조린 반찬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 밥상에서 김치를 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얹어 먹는 게 얼마나 익숙한데요? 맞습니다.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맛 없을 때 김치 한 점이면 밥 한 그릇이 금세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합을 무심코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칼륨이 오히려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것일 때는 물이 조금 더러워도 거뜬히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한 필터는 처리 용량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짠 음식을 통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고 검은 콩을 통해 칼륨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빼내야 하고 칼륨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 부담이 하루 이틀로 끝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반복된다면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혹은 얼굴이 아침보다 저녁에 더 부어 보이고 밤이 되면 몸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물과 전해질 균형을 잡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면서 항상 짭짤한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식탁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김치를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김치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염분이 높은 반찬을 여러 가지 동시에 올려놓는 습관은 중년 이후에는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콩자반, 김치, 젓갈이 한 상에 함께 올라온 밥상입니다. 이 조합은 맛은 좋지만 신장에게는 쉬지 못하는 하루를 선물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쉽게 붓는다. 소변색이 평소와 다르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 중 하나라도 자주 느껴진다면 식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검은 콩을 드시는 방식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유도 조심하라고 하고 고기랑도 조심하라고 하고 김치도 조절하라면 도대체 검은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검은 콩은 잘만 먹으면 중년 이후 몸에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이고 타이밍이고 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검은 콩의 장점은 살리고 부담은 줄여주는 든든한 짝꿍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건 바로 내일부터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에서는 검은 콩과 함께 할 때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는 검은 콩을 부담 없이 오히려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장점은 살리고 중년 이후 몸에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줄이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짝꿍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그 자체로도 완전 식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과 함께 했을 때 그 진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아주 소량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서 활용되는 효율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달걀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걀은 콩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단백질 활용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 조합이 특히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근육이 빠지기 쉬운 중년 이후의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균형 잡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 번의 낙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년 이후의 근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입니다. 아침 식사로 빵이나 떡 대신 검은 콩이 섞인 밥에 달걀 하나를 곁들여 보십시오. 완숙이 부담되신다면 반숙이나 찜 형태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식사가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속도 편안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짝꿍은 바로 현미나 잡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밥을 지어 드시지만 대부분 흰쌀에 콩만 섞어서 드십니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은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머금고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현미와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의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흰 쌀밥은 먹고 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하지만 현미와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 결과 췌장과 신장 모두 쉴 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고 들으신 분들께는 이 조합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이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현미 비율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흰쌀에 현미를 소량 섞어 천천히 비율을 늘려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바꾸는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이렇게 달걀과 현미는 검은 콩의 장점을 살려주는 아주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콩을 먹고도 속이 불편해지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검은 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소화 흡수를 돕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짝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달걀과 현미 두 가지 짝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검은 콩을 먹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힘듭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이 불편함 때문에 오래 못 먹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짝꿍이 등장합니다. 검은 콩과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속이 약한 분들은 아예 멀리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식초는 중년 이후 위장에게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고기나 콩을 먹어도 큰 불편함 없이 소화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단한 껍질과 치밀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풀어주려면 위산과 소화 효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식초가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위장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돕고
콩의 단단한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윤활유를 한번 쳐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식초를 함께 활용했을 때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볶은 검은 콩을 준비해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콩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할 때 몇 알 정도 반찬처럼 곁들이시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시큼한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길들여지면 이 새콤한 맛이 오히려 식욕을 돋우고 소화도 도와준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물로 검은 콩을 드시고 짠 반찬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초콩과 달걀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상이 너무 심심합니다. 평생 짜게 먹어온 사람에게는 이게 고역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식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몇 주가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았을 때 신장 관련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걸 더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덜 괴롭히는 게 먼저였네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괴롭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이 힘들어하면 그건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검은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유, 고기, 짠 반찬과 무심코 함께 먹는 습관은 중년 이후에는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검은 콩을 살리는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의 장점을 살리고 부담은 줄여줍니다. 셋째, 내 몸의 반응을 믿으십시오.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붓고 이상하게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콩반찬 옆에 젓갈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아침마다 우유에 콩가루를 타서 급하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유를 물로 바꾸는 것 하나, 김치 양을 조금 줄이는 것 하나, 달걀 하나를 더하는 것 하나, 이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몇 달 뒤, 몇 년 뒤의 몸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100세 건강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몸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